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입니다. 이게 5년 연속 베스트셀러에다가 120만 부 판매, 또 해외 5개국 번역까지 됐다고 하죠. 네,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. 이게 단순한 재테크책이라기보다는 돈의 본질 그 자체를 파고들어서 돈을 대하는 어떤 태도랄까요? 그걸 바꾸게 한다는 평이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특히 저자 김승호 회장 본인이 정말 수많은 실패 끝에 자수성가해서 글로벌 그룹을 일군 분이라 그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점이 특별하죠. 네네.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울림을 주는지, 또 돈에 대해서 어떤 신선한 관점을 던져주는지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. 어쩌면 당신의 지갑 사정뿐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까지 확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책에서 사실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주장이 돈은 인격체다라는 것 같아요. 네, 바로 그 부분이죠. 돈을 그냥 종이나 숫자로 보지 말고 감정을 가진 어떤 존재처럼 대하라는 건데요. 솔직히 처음 들으면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그게 이 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철학인데요. 돈을 존중하고 좀 소중히 다루면 돈이 이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머무르려고 한다. 뭐 이런 비유죠. 이게 단순히 아껴 써라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. 그냥 절약하라는 건 아니군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뭐 생경을 해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번 돈은 결국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또 남의 돈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결국 내 돈 관리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. 돈과의 관계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입니다. 돈과의 관계 재정립이야. 그 표현이 참 재미있네요. 그럼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실제 돈 관리 방식으로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? 책에서 구체적인 원칙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? 그럼요. 그 돈은 인격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실질적인 원칙들이 파생되는데요. 대표적인 게 그거죠. 부자는 돈을 일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한다.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, 들어본 것 같아요. 그 차이가 뭘까요?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하는 데 돈을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더 불어나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책에서도 소비보다 자산을 먼저 만들어라, 또 소비보다 투자를 먼저 해라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돈을 존중하는 마음이 단순히 아끼는 걸 넘어서서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빨리 부자가 되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. 이런 말도 좀 와닿는 것 같고요. 네, 정확해요. 그리고 그 꾸준함은 저자가 말하는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있잖아요. 4가지 능력이요? 네, 돈을 벌고 모으고 유지하고 그리고 쓰는 거예요. 이 4가지 능력을 모두 좀 균형 있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요. 특히 여기서 유지하는 능력, 이게 중요해요. 단순히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불린 자산을 지키고 또 관리하는 지혜, 뭐 예를 들면 복리의 원리를 이해한다거나 위험 관리를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. 유지하는 능력.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랑은 또 다르군요. 그렇죠. 이런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결국에는 밑 빠진 톡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규칙적인 수입이 왜 중요한지, 또 부의 증가가 계단식이 아니라 약간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듣고 보니까 정말 단순히 얼마를 벌었느냐 이게 전부가 아니네요. 돈을 둘러싼 어떤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혹시 책에서 내가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, 소위 말하는 금융 문맹은 아닌지 이런 걸 좀 점검해볼 방법 같은 것도 나오나요? 네, 그런 자가 점검 리스트 같은 것들이 제시됩니다. 금융 문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금융 정보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, 책에서는 이걸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돕고요. 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한 실제 사례 같은 걸 보여주면서 원칙을 세우고 인내심을 갖는 게 왜 중요한지 알려주기도 하죠.
실제 사례가 있으니 더 와닿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독자 리뷰를 봐도 낱말만 듣고 투자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해라. 이런 메시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. 결국 아무리 좋은 철학이나 원칙을 알아도 이게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. 이게 정말 핵심이죠. 저자가 책 전반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요. 심지어 독자 리뷰에 언급된 기지개 켜기, 이부자리 정리, 공복에 물 마시기, 규칙적인 수면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 있잖아요. 네네, 그런 습관들이 돈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한데요. 근데 저자는 이것조차도 결국 자기 관리 또 꾸준함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태도를 기르는 어떤 실천적인 방법으로 연결짓고 있어요. 당신의 일상에서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라는 거죠. 와, 정말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라는 거네요. 오늘 돈의 속성을 통해서 돈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. 돈을 인격체처럼 대하면서 존중하고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에 막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돈의 그 4가지 능력을 차근차근 키워나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깊이 남는 것 같아요. 네. 단순한 재테크 방법을 넘어서서 삶의 태도까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 책에 보면 개인 독립기념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. 개인 독립기념일이요? 네,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스스로 정하고 그걸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. 어쩌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그 개인 독립기념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그 고민이야말로 오늘 저희 이야기의 가장 값진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.